황기만의 휴대폰이 또다시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에는 사채업체라는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기만은 급하게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번호에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기만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빌린 돈만 해도 몇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기만의 눈에 인터넷 광고 하나가 들어왔어요. 투자 설명회로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만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번듯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다. 기만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며칠 후 기만은 대학 동기의 명함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이름과 회사명을 바꿨어요. KM글로벌 투자회사 대표이사 황기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만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장소만 구하면 되겠군. 동네 상가 회의실을 하루 빌리는데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기만은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꾹 참았어요. 10만 원으로 몇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싼 거지. 다음 날 아침 기만은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치킨집 사장 정윤희를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사장님,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윤희는 닭튀김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투자요? 저희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인데요. 원금 보장의 월 수익률이 20%예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20%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전문가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 설명회를 하니까 꼭 오세요. 기만은 족발집, 슈퍼마켓, 반찬 가게까지 돌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상인들은 모두 반신반의하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호성은 우연히 길에서 투자 설명회 전단지를 주었어요. KM글로벌 투자회사 특별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KM글로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호성은 금융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웬만한 투자회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혹시 사기 아닐까? 정호성은 전단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월 수익률 20%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황당한 수익률을 내세우다니. 정호성은 설명회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 50분 상가 회의실에는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윤희, 족발집 사장, 슈퍼 사장 등 총 8명이 왔습니다. 기만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가슴에는 가짜 명함에서 복사한 회사 로고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KM글로벌 투자회사 대표 황기만입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바로 정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기만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상품은 캐나다 토론토 부동산 투자입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건물 사진들이 나왔어요. 사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이 건물들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월 20%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20%가 가능한가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미 검증된 투자회사거든요. 기만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정호성이었어요. 잠깐만요. 이 상품의 리스크 해지 전략은 뭔가요? 기만은 당황했습니다. 리스크 해지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건. 그리고 SEC 승인은 받으셨나요? 캐나다 금융감독원 허가는 어떻고요? 정호성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만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아, 그런 복잡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복잡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정호성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회사가 정식 등록된 투자회사인지 증명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그런 서류는 있는 거죠? 족발집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기만은 점점 더 당황했어요. 서류는 회사에 있고요. 오늘은 간단한 설명만 하려고 했는데 간단한 설명으로 사람들 돈을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정호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월 20% 수익률이라고 하셨는데 연 240%네요. 전 세계 어떤 안전한 투자 상품도 이런 수익률은 불가능합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윤희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기만은 식은땀을 닦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특별한 노하우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정우성은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 배분 전략은요? 환해지는 어떻게 하시고요? 김한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용어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김한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정우성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김한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미 정우성 편이었어요. 맞아요. 신고하세요. 이런 나쁜 놈. 상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은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급하게 회의실 문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뛰다 보니 문에 머리를 박고 말았어요. 김한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황김한 씨죠? 사기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김한이 겨우 눈을 떴어요.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김한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 상인들이 정우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정체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정우성은 명함을 꺼냈어요. DH홀딩스 대표 정우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패트릭 정이잖아요. 윤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정우성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상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김한의 어머니 숙자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왔다. 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김한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김한을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이 양반. 숙자가 정우성에게 화를 냈어요.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사기를 당할 뻔한 피해자들입니다. 정우성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김한이가 무슨 사기꾼이라고. 상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 일이 동네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한편 기차는 회사에서 김한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기차는 한숨을 쉬었어요. 세리가 옆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부도 참 동생 관리를 제대로 하시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가족이 아니야. 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는 김한의 조사가 이어졌어요. 김한은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짜 명함, 허위 투자 자료, 존재하지 않는 회사 등등. 김한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편 정우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어요. 김한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말이죠. 분명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저질러도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동네에는 김한의 사기 시도 소식이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정우성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다며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숙자만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숙자는 정우성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정작 김한의 아내 유경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정 대표님한테 감사해야죠. 유경은 이번 일로 남편에 대해 더욱 실망했어요. 이제 정말 이혼을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한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사채업자들이 김한이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독촉을 강화한 거였습니다. 돈 안 갚으면 가족들한테 손해가 갈 줄 알아. 협박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유경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과연 김한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경의 이혼 결심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